이번 주제는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초등아이의 아빠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겁니다. 인터넷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심심한 사과를 아십니까? 심심한 사과? 어떤 그 작가 사인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어떻게 좀 예약이 좀 완료가 돼가지고 그 예약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게 있다면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심심한 사과라는 게 지금 인터넷에서 논란이다. 왜냐? 아니 심심한 사과를 왜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했더니 아니 심심한 사과가 뭐야? 하면서 이제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왜 주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왜 사과를 이렇게 심심하게 밍밍하게 하냐? 라고 하면서 자 여기 이제 댓글들 보면 와 레전드다. 심심한 사과 말씀이라니 어이없네요. 심심한 사과 하하.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데 꼭 심심함 그런 사과를 한다고 이거 뭐 우리 놀리나요? 라는 분도 있었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은 크크크크 어느 회사가 사과문에 심심하다고 쓰나요? 내 말이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진짜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야 진짜 미치겠네요 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꽤 많다. 지금 꽤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그 무한도전 보면은 웬만한 짤들이 다 있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했더니 유재석 씨가 이러죠. 심심한 거야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던 얘기인데 이제는 웃으면 안 되는 진중한 분위기가 됐다 이겁니다. 자, 이 심심의 뜻은 이겁니다. 이게 마음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마음심 아닌가?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심하게 깊을 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사과한다는 겁니다. 아주 깊이 사과한다는 거를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재미없어 졸려 지겨워라는 심심으로 이해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여러분들 약간 잊으셨겠지만 그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가 이제 2019년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3년 전 영화에 이동진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그래서 명징이랑 직조가 도대체 뭐냐 이거 가지고 한번 대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니 이건 너무 단어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왜 이렇게 고급 단어를 씁니까? 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한 부류가 있었고 아니 이런 단어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하면서 이게 뭐가 논란이야? 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댓글 보면은 이제 명청한 것보다 아는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건가? 뭐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교수님이 뭐 과제 제출을 하라고 했나 봐요. 근데 어제 자정 이후로 과제물을 제출하는 학생은 과제 점수가 20점씩 깎이니까 빨리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랬나 봐요. 학생인데 아니 과제 제출 금요일까지 아니에요? 아니요. 금요일 자정까지라고 했는데 금일이라는 건 말이죠. 학생.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금요일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정중하게 답변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상쾌한 질문인 거죠. 깨끗하고 맑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저 말고도 금요일이라 이해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서 했으면 괜찮은데 제 말이 틀렸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는 사실 그 교수님이 좀 답답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명쾌해가지고. 자,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많아요, 엄청. 굳이 왜 사흘이라고 쓰셨죠? 이게 지난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7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뭐 15일, 16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쉬는 날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17일이 월요일인가? 그래서 이때 쉬자. 우리 그냥 3일 쉽시다. 하면서 사흘간 연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4일이냐? 사흘이 4일이죠?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흘은 3일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사흘이라고 쓰죠? 그러면 3흘이라고 써야지. 아니면 4일이라고 쓰든지 왜 사흘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 일, 월이면 하루 추가됐기 때문에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뻥을 치냐라는 일도 많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기성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청년들 진짜 무식하다. 어떻게 사흘을 모르냐 그리고 어떻게 금일을 모르냐 그리고 어떻게 심심한 사과라는 거를 저렇게 생각하냐라고 무식하다라고 이제 막 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아니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한자 아니냐 늙은 꼰대 단어다 하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심한 사과가 촉발한 문해력 논란이 지금 인터넷판을 뒤덮고 있는데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거랍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문학에 조예가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뭐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의 뜻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거는 그냥 그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건데 이제 요즘엔 조금 더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런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실제로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까 보면은 뭐 OECD 평균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나쁜 편이죠. 정보의 주관성과 편향성 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글을 읽었을 때 이해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게 통계 수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제가 다른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읽기 점수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12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는 읽어서 이해를 해야 돼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미달되는 사람들이 옛날엔 뭐 8%였는데 지금 15%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청년 세대들은 읽기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그 국어 가르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물론 수학도 요즘에 많이 그 능력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못 알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명복을 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은 아이들이 와 죽은 사람한테 너무하네요. 어떻게 복을 빌지? 잘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막 이렇게 화내는 아이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현실에서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교사들이 요즘 학생들 문해력 수준을 점수를 매겨봤는데 C나 D니까 이제 수미양가에서 미나 양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너무 몰라요 라고 하는 거죠. 뭐 유튜브 영상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독서랑 뭐 한자 같은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요? 라는 중복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을 진단을 해봤대요. 문해력을 진단해봤더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대부분 중1 수준에서 멈춰 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라면 의뢰 요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중1 수준에서 그냥 계속 문해력은 멈춰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논란의 핵심은 뭘까? 저는 한자라고 봅니다. 한자가 이 모든 문해력 논란의 중심인 거죠. 아이들이 마냥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한자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어의 단어 중에 순우리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한자어죠. 그리고 한자어의 비율이 뭐 70%다 80%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단어는 다 한자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자가 대다수인 언어를 쓰면서 그만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냐? 사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배우죠. 거기다가 이제 영어를 또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제 한글도 잘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영어로 배워. 그래서 저도 우리 애한테 우리 애가 무슨 단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자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애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가 아는 영어 단어로 설명했더니 이 우리 꼬마 애가 아 그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영어로 배우는 세대. 우리가 옛날에 성문 영어 그 문법인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때는 한자로 영어를 배웠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문법 책을 보면서 이게 뭔 짓인가. 영어 문법인데 한자로 가르쳐. 그래서 한자를 모르니까 영어 문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바뀐 거죠. 이제 영어를 알아야지 한자가 이해되는 뭐 그런 어린아이들도 나타나는데 그것처럼 참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한자는커녕 뭐 한글책도 못 보는 애들도 많아서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때만 해도 한자가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 저도 한자 배우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한자가 그때 가가 나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 제 담임 선생님이 한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한문인데 한문이 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너 왜 도대체 뭐 반항하는 거냐?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저는 한자 배우기가 싫습니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문인데 한문 배우기 싫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도 한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자 세대긴 하죠. 그러니까 아 이게 한자 단어구나라는 걸 많이 들었으니까 실제 뭔지는 몰라도 그 뉘앙스는 파악을 한다. 자,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한자를 안 배운대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 뭐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 못 쓰는 친구들은 당연한 거고
대중소도 못 쓴다. 그러니까 보통 대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대중소 정도는 그러니까 상식의 영역 같기도 한데 안 된대요. 이제는 애들이 이제 못 쓴다. 대중소도 이제 한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뭐 그게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안 가르치니까.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무식하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때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순 우리말이 아니면 아 이건 한자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무식한 게 아니고 그냥 한자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탈하다 있잖아요. 그건 뭐 청소년기의 일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40대 이상은 일탈이 뭔지 모르더라도 일탈 뭔가 한자인가? 한자인가 보다. 일탈이 무슨 무슨 탈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탈출할 때 뭐 탈인가 뭔가 어쨌든 한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대 이하인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일탈하면 이거 뭐 줄임말인가? 뻑가충 같은 건가? 뻑가충? 아 그러니까 이거 일상 탈출인가? 이렇게 떠올린다는 거죠. 이게 한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지. 근데 일탈하다가 얼추 맞잖아. 맞죠? 일상으로 일상 탈출이 일탈하고도 또 얼추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해력 논란의 본질은 이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모른다고 말하는 게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걸로 이제 가죠. 그러니까 넌 무식한 거야. 이렇게 가는데 한자를 모르면 무식한 건가? 라는 거는 조금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영국이 섬인 걸 모를 수도 있어? 뭐 이런 어떤 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 나 대학생인데 내 친구가 뭐 영국이 섬인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좀 황당했네? 라는 어떤 분이 뭐 글을 썼나 봐요. 그랬더니 야, 모를 수도 있지 무식하다고 하는 댓글 좀 어이없네. 똑똑해서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몰랐나 봐. 모르는 사람 1, 그리고 모르는 사람 2. 몰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외국 여행 안 가봐가지고 분명히 한국 지리 때 배웠을 텐데 세계 지리 같은 거 배운 적 없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알 텐데 어쨌든 모르는 사람 2. 난 몰랐어 무식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또 3. 이걸 굳이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하는 4.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무식의 영역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단어도 어찌 보면 상식이 없다라는 거니까 상식이 없는 거라고 보면은 조금 뭐 무식의 개념에 가까울 수는 있지만 한자를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한자라는 거는 약간 올드한 표현인 거니까 그게 유식의 표현과는 조금 다르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은 젊은 세대 분들이 그래 맞아 저 말이 맞다 내가 무식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그 기성세대 분들한테 반감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젊은 세대도 이런 짓을 똑같이 기성세대한테 하고 있다. 뭐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줄임말 있죠? 버카충. 이것도 엄청 옛날 거죠. 버스카드 충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이 40대 이상이신 분들 거의 모를 것이다. 아, 나 진짜 화나서 쓴 멍청 비용만 10만 원이 넘음. 멍청 비용이 뭘까요? 멍청 비용? 멍청해서 쓴 돈? 뭐 이런 얼추 그냥 그렇게 때려 맞추고 계시죠? 다음. 자, 에휴 어떡하냐? 그래도 존버해야지. 존버? 뭐 졸라 버텨.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때려 맞출 수 있어. 네? 리을 이응 아물 한우. 뭐 이걸 레알 아물 한우. 여기까지도 오면 이제 40대 초반. 자, 근데 게다가 넷도 출임. 넷도 출이 뭔데? 넷도 출. 내일 또 출근하는 날임. 뭐 이겁니다. 야야야. 그나저나 울 동네 BTS 한정판 앨범 나왔다던데. 지읒 비읍 지읒 이응 뭐 정보 좀요 뭐 이거랍니다. 이미 사옴 무물은 진짜 많이 쓴대요. 무물이 뭘까요? 무엇이든 물어봐 라는 거랍니다. 어디서 구했음 찾기 힘들던데 이런 건 알잘딱 해야지. 그래서 알잘딱이라는 걸 도대체 쓰냐 그랬더니 많이들 쓴대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와 나랑 너무 차이 난다. 알잘딱을 많이 쓴대. 근데 이거 모르면 틀딱 꼰대야 이제. 이런 짓을 똑같이 젊은 세대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재 테스트도 있어요. 이거 아세요? 문찐, 케바케 이런 건 알지. 사바사 이런 거 알지. 발컨, 별다줄 이런 거 좀 느낌 오죠. 이생망, 존버, 갑분싸, 번달번줌까지는 오지 않습니까? 번달번줌 알아요?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줍니까? 뭐 이거잖아요. 영고? 나 영고 모르겠어. 3개 이상 모르면 레알 아재라는데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레벨 1으로 통과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펜아조 아세요? 펜아조? 전혀 몰라. 마상 알 것 같아. 핑거 프린세스. 복세 편살 아십니까? 홍코노, 엄근진, 에빼시. 요건 알죠? 요건 하도 많이 쓰니까. 재곤내도 많이 쓰죠.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마음의 상처 아닌가? 에빼시. 애교 빼면 시체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실제로 쓴대요. 이런 거를. 엄근진 이런 건 뭐 워낙 많이 쓰니까.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거 맞죠? 나도 이거 외웠어. 오늘 오후에 외웠습니다. 자, 5개 모르면 아재고
다음도 요거 있습니다. 렬루 아세요? 렬루? 처음 들어봅니다. 버블레스유, 덕페이스. 이거 셀카 찍을 때 입술 삐죽 내밀고 찍는 걸 덕페이스라고 한답니다. 나일리지도 있고요. 존모사도 있고, 괄도 네냄띤. 이거는 이제 팔도 비빔면이죠.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말 모르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무식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모르면 꼰대랑 모르면 무식하다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세대가 차이 나는 것 뿐이다. 이게 나라는 하나인데 안에 지금 한자 세대가 있고 그냥 한글 세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쓰는 단어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뭔가 그 기성세대들이 아무래도 지금 세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 무식한 것들아 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반대로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단어들을 기성세대들은 또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젊은 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단어들이 대부분 한자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쓰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한자라는 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한자구나. 그러면 항상 찾아가지고 사전도 좀 찾아보시고 해야죠. 그냥 단순히 한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한자를 좀 풀어 써주려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도 어찌 보면 줄임말인 거잖아요. 애빼시랑 똑같은 거지. 애교 빼면 시체나 애교나 솔직히 둘 다 줄임말의 일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해력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어찌 보면 기성세대들의 폭력이 아닌가. 이 문해력이 뭡니까? 이것도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 못 읽는다고 말하면서 또 한자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아마 문장 이해 능력이라고 써놨다면은 문해력을 이해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 줄임말이라는 거를 풀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심심한 사과가 논란이 된 거는 심심한 사과라고 썼기 때문이지 마음속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썼다면 20대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풀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는 꼰대분이 있다면 저와 같은 40대 이상 꼰대분이 있다면 요걸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알잘딱깔센 읽을 수도 없어. 알잘딱깔센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 못하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무 소통에 부재가 있었구나. 나도 조금 풀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게 말 그대로 젊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한자입니다. 다 줄여 쓴 거죠. 머릿말만 떼가지고 줄임말을 쓴 거죠. 이건 이겁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거를 알잘딱깔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깔센도 조금 너무 기니까 알잘딱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좀 나이가 있고 어린 아이들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알잘딱 해가지고 적절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무식하다고 욕하지만 마시고요.